네, 여태까지 챕터 6에서 우리 전단력 선도와 곱셈 모멘트 선도 가지고 우리가 보의 해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많이 괴롭혔는데 7장은 약간 그거와 이제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여태까지는 뭐 힘 편형 계산하고 뭐 전단력 선도 계산하고 모멘트 선도 막 내력 잘라서 내력 계산하고 이런 거 했다면 이제는 조금 이제 운동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정력학에서는 그 정지 상태에서 다룬다고 얘기했지만 운동이 될 수도 있는 상태가 우리가 또 정확하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운동 상태를 판단하는, 결국은 여기랑 어디에 연결되냐, 이제 동력학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력학을 제가 배웠을 때 재료역학이랑도 많이 큰 관련이 있고 동력학이랑도 이제 큰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동력학과 연관된 그 법마찰 챕터 7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앞의 내용이랑 또 힘편형은 다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요. 대신에 또 약간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또 아주 집중해서 또 새롭게 또 공부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봅시다. 그래서 챕터 7은 건마찰, 드라이 프릭션이고요. 네, 그래서 드라이 프릭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윤활하지 않는 두 고체의 마찰을 말합니다. 그렇죠? 윤활이 하지 않는 우리가 매끈매끈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게 약간 푸석푸석한 마찰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이거 외에 이제 반대적인 얘가 유체 마찰인데, 유체 마찰은 유체층으로 분리된 이 사이에 뭔가 층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면이 있으면 두 면 사이에 이제 유체층이 포함되어 이제 유체 마찰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체층으로 분리된 면 사이 마찰을 유체 마찰이라고, 이제 미끄럼 베일링, 우리가 말하는 구리스, 여러분들 그 윤활제죠, 윤활제. 구리스를 이제 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마찰이 이제 미끄덩한 마찰이겠죠.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어떻게 그 윤활하지 않은 두 교체죠. 이게 층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떻게 이렇게 두 상자와, 그렇죠? 이런 상자와 이제 면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바로 만나는 거를 우리가 건마찰을 얘기하고, 이 사이에 뭔가 유체층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유체층이 존재하는 걸 유체마찰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우리 건마찰, 요 윤활하지 않은 고체 마찰도 쉬운 거죠. 그렇죠? 여기 딱 이렇게 면이랑 바로 물체랑 만나는 건마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제는 마찰이 없는 접촉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이런 비탈면에 이런 보가 있을 때 마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여기 수직되는 수직저항에 뭐 NA 이렇게 얘기했죠. NA가 이렇게 작용을 했다면, 이제는 뭐가 있냐, 마찰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조촉면은 면에 접하고, 또는 우리가 2D에서는 점에 접하고, 점이 이제 쭉 이어지면 이제 선에 접했을 때도 면에 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면에 접하여 미끄럼에 저항하는 힘, 그렇죠? 뭔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그렇죠, 반대되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는 방향에 반대되는 힘이 작용할 거고, 이때 이 가는 방향에 반대되는 힘에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보가 어떻게 이렇게 미끄러지고 싶겠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미끄러지고 싶으면 그거에 반항하는 무슨 힘, 마찰력이 이렇게 그죠?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할 것이고, 얘를 우리가 이제 힘을 나눠서 그린 건데, 같이 그리게 되면 뭔가 사실 힘의 합력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우리가 힘의 합력 R, 반력 R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마찰력이 없을 때는 뭐 NA, 이 수직형 가지고 반력, 요 면에서 반력 계산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NA만 가지고 수직 형력을 우리가 계산했었는데, 이제는 마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또 각도가 존재하고, 그렇죠? 각도가 존재한 R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마찰력이 있는 거는 NA 또는 우리가 마찰력 F 성분, 이런 이제 라지 F라고 말했습니다. 마찰력 F 성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또는 우리가 얘를 어떻게 또 쓸 수 있어? 합력 R과 그거 이루는 각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는 그냥 표기법이니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처음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왼쪽에 보죠. 이제 귀여운 펭귄들이 있죠. 귀여운 펭귄들이 있는데, 우리 말하는 펭귄들이 이제 얼음을 걸을 때 어떻게 하죠? 아장아장 걷죠. 좁은 보폭으로 타다다다, 이렇게 우리가 성큼성큼 걷는 게 아니라 이제 타다다다다다 걷죠. 무슨 말이냐? 마찰력을 최대한 많이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펭귄들이 우리 마찰력을 유리하게,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풀리죠. 벨트는 생각하면서 여기가 마찰력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그냥 풀리 가만히 있고, 벨트는 가만히 있겠죠. 근데 이제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풀리가 돌면서 다른데 우리가 마찰에 의해서 이제 동력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마찰력이 유용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찰력은 유용하지 않은 거죠. 뭐 에너지 손실을 준다거나, 그렇죠? 모든 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기 때문에 뭐 소리가 나거나 진동이 나거나, 또는 뭔가 이제 깎여 나가거나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가해진 힘이 뭔가 빠져나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게 가장 유명한 게, 그래서 마모죠. 이렇게 마모.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뭔가 끓여 나가는 작용이 이제 스크래치 작용이 있고 이거를 뭐 이제 3D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디가 많이 나가는지 어디가 적게 나가는지 그 분석하는 방법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매우 중요하다. 왜? 실제 문제는 마찰이 있기 때문에 마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겉마찰에 대한 쿨롱의 법칙이라고 이제 먼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두 물체가 있죠. 두 물체가 있고 합력이 외에서 외력이 P1, P2, P3, 뭐 P4, P5가 작용할 때 이 한 면에서 이렇게 접하는 면이 있는 거죠. 접하는 면이 있다고 얘기하면 한 점에서 저점 그렇죠? 이렇게 한 점에서 O에서 접한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뜯어낼 수 있겠죠. 뜯어내 우리가 요거에 따른 그렇죠? 내력이 이렇게 수직 저항에 N이 작용할 거고, 그렇죠? 그거에 반하는 외력, 마찰력이 이렇게 F, 그렇죠? 또는 반대 방향으로 F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분리하게 되면 어떻게 또 이렇게 항상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이렇게 다 더하면 뭐가 돼? 이렇게 되면 0이 돼야겠죠. 왜?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는 게 다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체의 면이 접할 때 또 운동할 때 저항력과 힘의 마찰력이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 거는 정지 마찰력이에요. 그래서 정지된 상태의 경우, 뭐 여기는 일단 움직임이 없을 때입니다. 정지 상태의 움직임이 없을 때. 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을 볼까요? 오른쪽 그림에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그려보게 되면 일단은 무게가 있겠죠. 얘 무게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렇죠? 무게가 있을 것이고, 우리 뭐 수직항력, 그렇죠? 수직항력 이렇게 NA가 N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달라진 게 우리가 매력 P를 땡기게 되면 어떻게 얘에 반하는 뭐가 있다? 이제 반력, 마찰력 F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반대 방향을 적용해죠. 왜? 내가 이렇게 이쪽을 당기니까, 그렇죠? P 방향 오른쪽을 당기니까 걔를 막기 위해서 왼쪽으로 뭔가 당겨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힘의 합력을 Fx, 힘의 합력 Fx를 계산해 보면 P-F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이때 정지 상태일 때는 0이 될 겁니다. 꼭 그쵸. 힘의 합력이 0이라고 정지 상태가 아닐 수도 있죠. 언제? 등속 상태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정지 상태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등속이 아니라 정지 상태로 규정할 겁니다. 그쵸? 규정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마찰력이 우리가 이제 그 땅바닥에 우리가 교탁이나 책상에 민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힘을 쭉 매기다 안 움직이다 갑자기 어느 시점에 힘을 증가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퉁 하고 날아가면서 얘가 밀려 나가죠. 그래서 얘는 어떤 마찰력은 어떤 맥스 값보다는 작을 겁니다. 어떤 기준보다는 이거랑 마찰력이 작겠죠. 그때 마찰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접촉면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정지 상태의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을 우리가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계산하면 Fmax는 어떻게 계산하냐? 마찰 개수 μs 정지 마찰 개수 μs에 대하여 μs 우리가 정지 마찰 개수 얘기를 하는데 정지 마찰 개수 μs에 대하여 누구? 수직항력 이렇게 곱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지 마찰 개수는 실험적 상수예요. 실험으로 얻어지는 값이고요. 뭐에 따라 달라지냐? 생각해 보면 나무랑 스케이트 그쵸? 우리가 이 땅바닥에 나무 그 상자를 밀 때랑 또는 얼음을 밀 때는 다르겠죠. 뭐에 따라 다르다? 재료에 따라도 다릅니다. 그렇죠? 재료에 따라도 다르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나무가 거친 나무도 있고 우리가 사포로 미끈하게 그렇죠? 미끈하게 깎은 나무도 있겠죠. 그래서 표면 거치기에도 달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적엔 다를까요? 면적에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면적이 다르다 우리가 크다고 생각했을 때 면적이 다른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우리가 꽉 누르고 있으면 그렇죠? 얘를 상자가 있을 때 위에서 꽉 누르고 있어요. 그럼 꽉 누른다는 게 어떻게? W가 커지는 거죠. W가 커지는 거. 꽉 누르고 있으면 뭐가 커질까? 당연히 이때 수직 정역이 커지겠죠. 그렇죠? 수직 정역이 커지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넓이가 면적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이 크다 작다. 그렇죠? 면적에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면적에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련 있다? 우리 수직항력 그렇죠? 수직항력 N에 관련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찰력 F는 정지 상태의 수직면에 비례한 상한값이 존재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쭉 힘을 점점 증가한다. 근데 얘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무슨 말이죠? 힘을 점점 증가시켜요. 요만큼 막 증가시키는데 얘가 가만히 있어요. 그럼 F도 당연히 점점 증가하겠죠. 그리고 얘네 두 값은 같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점 증가 어느 순간에 퉁 하고 나가는 시점이 우리가 F가 Fmax가 되는 값이고 그 Fmax가 US 곱하기 수직항력 N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에
우리가 말하는 최대 힘, 그쵸? 최대 힘은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내가 쭉 밀고 있다 어느 순간에 퉁 하고 밀려 나가 운동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언제 내가 가해진 힘이 최대 정지 마찰에 딱 일치하게 되면 딱 움직이기 직전이 되겠죠. 그래서 힘은 힘 마이너스 마찰력이 0이기 때문에 내가 FP max는 결국 F max일 때 우리가 최대 힘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지 상태 최대 힘은 최대 정지 마찰력이고요. 그래서 이때 마찰력을 F를 다시 한번 써보면 F는 F max이고 그때 마찰력 움직이기 직전, 미끄러지기 직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미끄러지기 직전에 최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을 우리 F max라고 표현하고 있을 때 µs 곱하기 수직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는 유지, 딱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의 상태는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쵸? 방향 상대로. 근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쪽으로 우리 당겨지고 있으면 얘를 반대로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마찰력이죠. 근데 P가 그냥 좀 일정하게 탁 하고 좀만 증가해도 어떻게 바로 운동하고 미끌리는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운동하는 상태가 있겠죠. 무슨 상태냐? 동적 상태입니다. 동적 상태. 미끄러지고 있는 경우죠. 그러면 Fx, 우리가 힘의 합력은 아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W 있고, 그렇죠? 그리고 N 있고, 이 반대 방향에 우리가 말하는 F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때 얘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0인 경우는 뭐죠? 앞에 0인 경우 우리 정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도 머릿속에 알고 있죠. 우리 다 물리했으니까 뭐 등속 운동의 상태가 있겠죠. 등속 운동의 상태일 수도 있고 0이 아닌 경우는 여기 살짝 뭐라고 쓰면 되죠? MA.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MA. A가 있다. 왜? F는 MA니까 그럼 얘는 등가속도 이렇게 쓰죠. 등가속도 운동고 등가속도 운동이 되고 제가 MA 이렇게 사실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마찰력을 우리가 F는 FK라고 얘기합니다. 운동 키네마틱에서 운동 마찰력을 표현하고요. 그때 µKN 똑같습니다. 뭐만 다르다. 이 상수,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마찰 개수만 µK 값만 다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영상 강의를 보게 되면 좀 졸릴 텐데 우리 책상을 한번 밀어볼까요? 일어나서 책상을 밀어보게 되면 막 힘을 주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탕 하고 밀려서 뭐 힘이 툭 빠지면서 편하게 쭉 밀리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어떤 뭐 요즘에 크로스핏 많이 하죠. 크로스핏에서 막 타이어를 뭐 끌거나 또는 이렇게 밧줄을 당길 때 보면 막 힘을 주다가 어느 순간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후루루루 해서 막 그 우리 말하는 힘을 가지고 쭉 당겨내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운동 마찰 계수는 항상 정지 마찰 계수보다, 즉 최대 정지 마찰 계수보다, 정지 마찰 계수는 뭐죠? 그 µs죠, µs. 운동 마찰 계수는 µk가 될 텐데 운동 마찰 계수는 최대 정지 마찰 계수보다 항상 작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대 정지 마찰력이 항상 운동 마찰력보다 크겠죠. 그렇죠? 크겠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다시 우리가 연습할 겸 W, 그렇죠? N F 이렇게 우리가 마찰력 계수를 그리게 되는데 내가 힘을 이제 이 그래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별표 5개 아주 매우 중요하죠. 이거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X축을 먼저 보면 얘는 내가 가한 P, 외력이에요. 외력. 그렇죠? 무슨 말? P는 외력이죠. 여기 외력 P 빨간색 우리 색깔 잘 맞췄었으니까 얘는 외력이죠. 외력. F는 뭐다? 여기 마찰력입니다. 마찰력.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힘을 점점점 늘렸어요. 힘을 점점 늘리게 되면 얘는 처음에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다는 거는 우리가 무슨 말이야? F, X, 뭐 P-F가 항상 0이네. 다른 말로 P가 F네. 뭐 내가 처음에 움직이지 않을 때 뭔가 힘을 점점점 가해주면 처음에 마찰력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마찰력은 점점 증가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증가하냐? 내가 가한 거랑 어떻게? 똑같이 작용하죠. 내가 가한 거랑 똑같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이쁘게 안 그려지네. 가한 거랑 똑같이 1대 이렇게 Y는 X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뭘 만나냐, 그렇죠?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는 거죠. 언제? 뭔가 우리가 가다 보면 최대 마찰력 맞다들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가 갑자기 퉁 하고 밀리죠. 퉁 하고 밀리게 되면 그때 마찰력은 누굴 따라가냐?
운동 마찰력을 따라가게 되죠. 따라서 운동 마찰력이 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그쵸? 얘는 마찰력이죠. 마찰력은 계속 유지가 돼요. 어떻게? 얘는 요 값은 우리가 뭐죠? Fmax는 μSN이고요. 그쵸? 우리가 말하는 얘는 P는 F 상태를 유지를 할 거고, 그쵸? 이때 뭐가 살짝만 지나면 어떻게 여기서부터 운동의 시작이 생기죠. 운동의 시작이 생기고, 그때 되면 우리 F는 마찰계수는 어떻게? μK, F는 우리 말하는 운동 마찰이, 그쵸? F는 운동 마찰 여기 생길 거고, 이때는 μKN 이렇게 돼서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이 평지 상태에서 뭐가 안 바뀌죠? 그렇죠? 평지 상태가 된다면 우리가 운동 마찰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때는 다시 얘기하면 얘가 움직이나 안 움직임이 없죠. 정지 상태, 움직임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정지 상태죠.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합력 R은 얼마? 0. 왜? B-Q F니까. 이거 수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특히 건마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내가 책상을 밀고 있다고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쭉 처음에 밀 때는 안 움직인다. 뭐 0이네. 왜? 내가 가한 힘이랑 마찰력이랑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러다 어떻게 움직임이 딱 시작하게 되는 순간, 그렇죠? 움직임이 딱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돼? 힘의 합력 R은 P-F가 되는데 얘가 사실은 여러분들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왜? 얘는 등속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이 F는 항상 뭐다? 그쵸? 뭐가 된다? 우리 말하는 μKN이 되는 거죠. 왜? 운동하고 있으니까요. 그쵸? 0인 게 중요해요. 등속이면 μKN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이때 F는, 그쵸? P랑 항상 같은데 이때 P의 최대 또는 F는 어디까지 쭉 올라가? 우리 말하는 Fmax가 μSN일 때까지 올라갑니다. 이 그래프 매우 중요하니까, 그렇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래프가 사실 동력하게 처음 출발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머릿속에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차분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봅시다. 마찰력의 문제의 분류와 이제 해석인데, 뭐 이제 굳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건마찰 문제를 처음 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좀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지 운동 상태를 모르는 경우예요. 뭐 미끄러짐 여부를 모르는 겁니다. 어떤 거죠? 내가 뭔가 힘을 가하고 있는데 얘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모르는 거죠.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될까요? 우리 살짝 위에를 판단해 볼까요? 어떻게? 내가 가한 힘이 여기 있어. 그러면 우리 움직이나 안 움직이죠. 왜? 내가 가한 힘이 뭐보다 작죠?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으니까. 그쵸? 근데 내가 가한 힘이 뭔가 커. 그쵸? 그럼 내가 힘이 뭐보다 커?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큰 거죠. 왜? 이렇게 계산해보면, 그쵸? 요 값이 여기랑 같을 테니까. 그쵸?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내가 가한 힘이 큰 거죠. 그럼 어떻게? 운동하게 되죠. 그럼 마찰력은 얼마? 운동 마찰력. 요런 판단을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요거를 조금 이제 마음속으로 이해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미끄럼이 임박했다. 그쵸? 뭐 최대 정지 하는 거 있어요. 찔끔하면 이제 우리 말하는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마찰력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마찰력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미끄럼 발생면 어느 면에서 미끄럼이 발생할지, 뭐 최대정지 마찰력인지 알고 있냐. 발생면이 여러 개냐. 이 지금 이제 마찰력 문제가 어려운 게 제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물체가 있으면 미끄럼이 여기서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발생할 수도 있고 어디가 먼저 발생인지 모르는 문제를 많이 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이 가장 임계값에 사는지, 우리가 미끄럼이 임박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끄럼면을 아는 경우죠. 죄송합니다. 미끄럼면을 아는 경우가 이 면이 제일 먼저 미끄럼이 생길 거야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마찰력을 우리가 똑같이 알고 있다. 뭐 최대정지 마찰력인 거는 알고 있는데 뭐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경우.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미끄러진 여부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가해진 힘이 최대정지 마찰력보다 크냐 작냐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미끄럼이 임박했어. 어디서 일어난 거지 않은 거죠. 여기서 미끄럼이 가장 빨리 생길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 그 면에서 마찰력이 뭐랑 같다? 내가 이 발생면을 알고 있으니까 그 면에서 마찰력은 Fmax가 될 것이고, 그쵸? 이거는 μSN이다. 뭐 이렇게 풀면 되겠죠. 두 번째는 미끄럼이 임박했어.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디서 마찰력은 Mx 최대정지 마찰력이야 라는 건 아는데 그 면이 여러 개여서 몰라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면에서 생길 때 뭐 이면에 생길 때 여러 가지 면이 있으면 뭐 1번 면에 생길 때 2번 면에 생길 때 이렇게 각각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어야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1번은 뭐 간단하죠. 뭐 내가 가한 힘이 최대한지 맞추면 큰지 작은지 사실 물리 시간에 많이 나오고 고등학교 물리에서도 이제 충분히 나오는 문제들이죠. 두 번째는 뭐냐, 이 면에서 미끄럼이 임박했으니까 마찰력을 그냥 최대 정지 마찰을 놓고 풀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세 번째는 그 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가 우리 말하는 끝판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문제를 풀어보고 우리가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봅시다. 정지 운동 상태를 모르는 경우에요. 뭐 미끄러진 여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적 평형 상태를 가정해요. 정적 평형 상태 가정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어떤 거죠? FBD 그려서, 그렇죠? 뭐 FBD 그려서 외력, 내력, 발력 뭐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평행에 필요한 마찰력을 계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딱 맞기 위해서는 마찰력이 얼마가 돼야 돼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대체로 우리가 말하는 정지 마찰력이 되겠죠. 정지 마찰력. 정지가 그 말하는 F 값이 얼마가 돼야 돼. 요 평형 상태 이루기 위해서 F 값이 얼마가 돼야 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고, 내가 계산한 이 정지 마찰력이 뭘 확인하냐? 이 계산된 정지 마찰력이 그렇죠. 정지 마찰력. 내가 계산한 마찰력이 정지 상태를 가져야 정지 마찰력이 될 텐데 얘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아야지 올바른 가정이고, 그렇죠. 내가 계산한 정지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실은 정지 마찰력이 아니라 운동 마찰력도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클 수는 없죠. 그래서 무조건 내가 계산한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 크게 되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물체가 운동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형태의, 지금 엄밀히 말하면 힘의 합력이 여기 아닌 거죠. 왜? 우리가 여기서 정적 평형 가정했기 때문에 fx 뭐 fx 0을 놓고 풀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p랑 f랑 같이 놓고 풀었더니 뭐야? f가 너무 크게 계산됐다. 무슨 말이냐? 얘는 실제로 운동하기 때문에 얘의 가정이 우리 말하는 fx가 0이 아닌 상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의 마찰력은 뭐가 된다? 운동 마찰력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예제 1번입니다. 예제 1번을 보시면 50kg의 블록이 수평면 상에 놓여 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놓여 있을 때 되어 있고 수평 하중이 P가 150N 가해지면서 어떻게 150N 이렇게 가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50kg의 블록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게 이렇게 W 있겠죠. W는 계산해 보시면 490N 나옵니다. 490N.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무게의 수직권력 N 있을 거고요. N 당연히 W랑 같을 거고 얘는 490N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마찰력 우리가 계산해 봅시다. 여기 파란색 있을까 마찰 일단은 좀 이쁘게 이렇게 F 적용하겠죠. 그래서 재질별 블록의 운동 상태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나무 봅시다. 나무죠. 나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하냐? 최대 정지 마찰부터 계산할게요. Fmax 최대 정지 마찰력은 μSN이라고 얘기했죠. μS 보시면 나무의 정지 마찰력에서 0.25니까 0.25. 그리고 N은 얼마? 49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계산해 보시면 얘가 122.5N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합력 계산 F를 계산해 보면 R이죠. RX를 계산해 보면 여기서는 헷갈리지 않게 해서 제가 RX라고 적겠습니다. RX는 P-F인데, 그쵸? 얘는 150-122.5 뉴턴, 그쵸? 그럼 얘는 합력이 0인가요? 아닌가요? 0이 아니죠. 또는 앞에서 보면 그런 거죠. P랑 얘가 평형 상태라고 가정했으면, 그쵸? 얘를 평행 상태라고 가정했으면 P는 F니까 F가 150이었는데 얘는 지금 보면 Fmax보다 크다 안 크다? 크죠? 그럼 가정 틀렸다. 그럼 뭐야? 운동 상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운동 상태다. 그래서 얘를 이제 풀기 어떻게 어떤 상태로 운동하고 있냐? 뭐 P는 그래서 R 합력, RX는 그렇죠? P 마이너스 F가 될 것이고 얘는 150 마이너스 122.5 계산해 보시면 얘는 52N 나오고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잠시만 죄송합니다. 운동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찰력은 그렇죠? 운동 상태이기 때문에 F는
F max가 되나요?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여기는 F max를 이렇게 계산한 거죠. F max가 아니죠. 뭐 FK가 돼야겠죠. 그래서 FK는 우리가 말하는 0.2에 49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98N 나옵니다. 그래서 힘의 합력 RX를 계산해 주시면 150 마이너스 98 이렇게 되기 때문에 52N이 우리가 총 합력이 되고요. 그럼 우리 MA니까 여기 490 쓰면 안 되죠. 어떻게? 50kg의 하중 질량이 어디? A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적용하는 거니까 A는 얼마가 나오냐면 약 1.04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어떻게 가속, 등가속 또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뭐 처음 보는 거니까 어려울 텐데 이게 좀 숫자 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리를 봐볼까? 유리를 보게 되면 Fmax가 얼마냐? 우리가 여기 뮤K 그쵸? 뮤SN 우리가 말하는 뮤SN이 최대 정지 마찰력일 텐데 0.94 곱하기 얼마? 49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460.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뭐보다 크죠? P보다 크죠? 뭐 P는 150인데 그때 얘는 무조건 우리가 말하는 정지 상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미끄럼이 임박하고 그렇죠? 미끄럼이 임박하고 뭐 미끄럼 발생면 아는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끄럼이 임박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마찰력이 뭐다?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다. 되고 미끄럼 발생면을 아는 경우 어딘지도 위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럼이 임박한 면에 대하여 마찰력 방향을 선정합니다. 미끄럼이 임박한 면에 대해서 마찰력 방향을 선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외력에 따라서 뭐 얘는 어떻게 선정하냐? 마찰력 방향은 외력의 반대 그쵸? 다른 말로 움직임이 발생될 수 있는 방향에 반대인 거죠. 방향의 반대. 그렇죠. 방향의 반대로 우리가 마찰력 방향을 선정해주고 그 미끄럼면의 마찰력을 뭘로 계산한다? 최대 정지 마찰력으로 우리가 선정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평행 방정식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제 1번에서 보면 오른쪽에서 미끄러짐이 시작하게 되는 수평화 중에 크게 얘기했어요. 오른쪽으로 우리 말하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미끄러짐이 시작하게 되는 수평화 중에 결국 우리가 뭐가 궁금한 거냐? P가 미지수인 거죠. 수평화 중 P가 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움직일 거대, 그렇죠? 움직일 거야. 움직일, 그렇죠? 그래서 움직임이 결정되는 거죠. 움직임이 결정, 그렇죠? 움직임이 결정되는 거고, 그렇죠? 결정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력 RX는 우리가 P-F는 0이 되고 그때 F는 Fmax가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나무에서 그쵸? 나무에서 Fmax는 계산해 본 게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Fmax는 얼마? 122.5죠. 그래서 122.5N이기 때문에 P는 122.5N 되면 어떻게? 바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120 P가 예를 들어서 뭐 꼭 맞는 거죠. 123 또는 125 땡땡땡땡 1 이렇게 되는 순간 무슨 말이야? 움직임이 되는 순간 조금 더 커지는 순간 F는 얼마가 된다? 우리 말하는 운동 마찰력으로 여기서 갑자기 확 꺾어진다고 확 감소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유리 봅시다. 그럼 유리에서는 언제 Fmax가 아까 계산한 게 460.6N이었으니까 P가 460.6N 되면 우리 이 미끄럼이 임박한 상태인 거고 여기서 한 460. 뭐 땡땡땡 1 또는 뭐 우리가 좀 해서 뭐 이해를 편하게 해서 7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바로 움직이는 거죠. 움직임. 그럼 이때 F는 뭐가 된다? FK가 될 것이고 FK는 어떻게 계산한다? 여기 있죠. 0.4 그렇죠? 0.4에 우리 말하는 수직항력 490 계산이 될 테니까 계산해 보시면 196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460에서 그렇죠 196으로 마찰력도 확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문제가 이제 우리 말하는 요 마찰 문제에서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미끄럼이 임박했으나 뭐 F가 그때 마찰력이 Fmax야 최대정지 마찰력이야. 근데 뭐야? 미끄럼 발생률을 몰라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정해야겠죠. 첫 번째는 어떤 면에 미끄럼이 임박할 것을 일단 가정합니다. 뭐 1번 면 또는 2번 면에서 어떤 면이 미끄럼 발생면인지를 가정을 하고요. 각각의 경우에서 미끄럼이 임박한 면을 최대정지 마찰력을 결정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번 면, 2번 면 있으면 미끄럼이 임박한 면을 일단은 정지 마찰력으로 계산해 버리는 거죠. 그냥 F는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F는 Fmax야 또는 우리가 말하는 뮤S야, 뮤SN이야 이렇게 계산해버리고요. 그러고 나서 표현 방식을 막 가지고 계산해요. 그러고 나서 가정에 맞는지 검토하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볼게요. 그래서 오른쪽 문제를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의 블록이 있고요. 두 개의 블록이 있고 블록이 밑에 지면이랑 1번 블록, 2번 블록 이렇게 위에서 이제 당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뭔가 P를 당기게 되면 얘네가 한 덩어리처럼 움직일 수도 있죠. 그렇죠? 얘가 한 덩어리처럼 움직일 수 있고 또는 P를 이렇게 당기게 되면 어떻게? 1번만 쑥 하고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럼 무슨 말이야? 마찰이 1번과 2번 면 여기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1번과 2번 여기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얘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여기는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2번 면에서 마찰이 미끄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3번 문제는 어떤 블록도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A의 가해지는 최대 힘을 구하세요입니다. 무슨 말이냐? 가만히 있기 위한 P를 계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P를 살살살살살 내리다가 어떻게 1번이 휙 하고 먼저 빠질 수도 있고 또는 살살살살살 하다가 갑자기 2번이 같이 움직이고 확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거를 지금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표면 1에서의 운동마찰 계수 아닙니다. 여기 정지마찰 계수죠. 여기 오타가 있는데 운동마찰 계수 뮤S는 0.2고요. 표면 마찰 계수는 0.1입니다. 그래서 먼저 표면 1, 내가 P를 딱 당겼을 때 위에만 쏙 하고 빠지는 거죠. 그걸 가정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말한 1번 블록의 그러니까 A 블록 그렇죠? A 블록과 B 블록인데 A 블록의 무게는 100N입니다. 100N 그렇죠? 100N이고 그러면 얘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여기서 수직항력 얼마? 100이겠죠. 그리고 뭔가 내가 알고 모르는 외력 P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P가 있을 것이고 그때의 마찰력이 이렇게 F가 가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1면에 미끄럼이 임박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F가 뭐가 되냐? 당연히 최대 정지 마찰력 그쵸? 이렇게 될 것이고 뮤S N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산해 보면 뮤S 얼마죠? 0.2죠. 여기 1변 표면 1면에 대한 우리가 정지 마찰력에서 0.2니까 0.2에 이때 수직평이 얼마? 평형 이루어야 되니까 100N이니까 100이죠. 그래서 보면 20N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따라서 얘가 미끄럼 임박했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니 B-F가 0인 거니까 따라서 가해지는 외력은 20N일 때 우리가 말하는 하고 있는 거 21N 되면 어떻게 하고 지금 위가 폭하고 빠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고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표면 2에서 미끄럼이 임박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P를 당겼어요. 그렇죠? P를 당기면 어떻게 얘네가 같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한 덩어리니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말하는 마찰력이 요 면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죠. 요 면에서. 그러면 A 블록은 얼마? 100N입니다. 얘만 있나요? 아니죠. B 블록은 얼마냐면 여기 200N이거든요. B 블록은 200N이니까 200N 이렇게 가정하겠죠. 그러면 이때 수직항이 얼마? 300N 이렇게 되겠죠. 300N. 그럼 우리가 P를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어요. 그때 마찰은 어떻게? 요렇게 오른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이때는 얘도 당연히 우리가 표면 2의 미끄럼을 임박을 가정했으니 뭐가 되냐? 이때가 최대 정지 마찰력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최대 정지 마찰력은 뮤S N인데 계산해 보게 되면 F는 뮤S N인데 이때는 이면에 대한 거니까 얼마? 0.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 면에서 우리가 마찰력이 최대 정지 임박했다고 생각하면 0.1 될 거고 그때 얼마? 수직항력은 어떻게 300이죠. 300 왜?
이 물체가 하나니까 100N짜리 무게 200N씩 블록이 위에서 찍어 누르고 있으니까 수직 평형은 300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얼마? 30N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의 합력 X는 P-F가 될 것이고 Fmax죠. 그렇죠? Fmax가 될 거. 얘는 미끄럼 임박했으니까 0이 될 테니 P는 얼마? 30N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두 상황이 있죠. 첫 번째, 얘는 1번에서 미끄럼이 가정이 됐대요. 미끄럼 임박하면 언제? P가 20일 때 쏙 하고 빠지는 거죠. 그리고 2번, 표면 위에 미끄럼이 임박했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말하는 P가 30일 때 같이 쑥 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P를 점점 늘렸다고 생각해봅시다. P를 점점 늘리게 되면 언제? 먼저 뭐가 빠지죠? 20N이 먼저 20N을 먼저 갈 수 있나요? 30N을 먼저 갈 수 있나요? 당연히 20N이 먼저 가야지겠죠. 무슨 말이냐, 내가 전체가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P가 언제가 최대값이다? 그렇죠? P가 20N일 때 모두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죠. 대신에 P가 20N을 조그만 초과하는 순간 하게 되면 바로 표면 1에서 미끄럼이 발생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잘 계산하면 어떤 블록도 미끄러지지 않는 블록의 가해진 최대 힘이 얼마? 최대 힘이네 30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우리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P가 30을 땡기면 당연히 얘가 같이 움직인다 얘기했지만 그 전에 뭐가 생긴다? P가 20N이 되면 위가 미끄럼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 힘은 어떻게 된다? 최대 힘은 20N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을 조금 우리 말하는 약간 제가 항상 그런 걸 강조하는데 동영상처럼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이게 조금 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역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는, 사고적으로 이제 좀 공부할 수 있는 그 풀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면이 미끄럼이 임박한 것을 가정해요. 어떤 면이 미끄럼이 임박한 것을 일단 가정을 하고요. 그 선정한 경우에 대해 여태는 우리가 가정하여 계산하고 가정을 계산 이렇게 했다면 그 경우에 대해서 미끄럼 임박한 면을 가정하는, 미끄럼이 임박한 면, 그렇죠? 임박한 면을 최대전에 맞춰 가정하는 거가 또 온데, 그리고 평형을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밑에를 우리 말한 힘평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 대해서 내가 지금 보면 1번 이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1번 풀이, 2번 풀이, 그렇죠? 1번 면, 2번 면이 있게 되죠. 그럼 우리가 1번에서 미끄럼 가정할 거야. 그럼 P 계산하고 끝냈고, 여기는 2번에서 할 거야. 이 계산을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했죠. 1번, 2번 생각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는 1번 면에서 미끄럼이 일어날 거야. 그러고 나면 2번 면에서 그 가정에서 2번 면에서 어떻게 되는데, 또는 2번 면에서 미끄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막 계산했어. 그러면 1번 면에서 어떻게 되는데, 이들 계산을 손으로 직접 한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1번이 지금 이 두 번째 풀이가 조금 더 역학적인 풀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 내가 1번을 계산했어요. 그렇죠? 1번에서 P가 20N이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내력 계산하는 거죠. 막 힘평형 계산해서 우리 2번에 대한 마찰력을 계산했더니 2번의 마찰력이 최대 전체 마찰력보다 커요. 말이 되나요? 안 되겠죠. 또는 2번에서 마찰력을 최대 전체 마찰력 가정을 했죠. 가정하고 나서 1번의 마찰력을 계산했더니 1번의 마찰력이 최대 전체 마찰력보다 커요. 그러면 안 된다. 얘가 계산했더니 최대 전체 마찰력보다 작아. 그러면 내가 가져간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미끄럼 임박함을 가정하고 그 선적에서 미끄럼 임박하면 최대 전체 마찰력의 결정은 똑같고, 그 평형 방정식, 우리 말하는 힘 평형을 이용해서 미주 계산한 것이 케이스와 그냥 똑같은데, 다른 점은 여기서 한 번 더 가는 겁니다. 다른 면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마찰력을 계산하는 거죠. 이때 이렇게 가정해서 계산했어. 계산한 게 그러면 이때에 다른 면은 어떻게 마찰력이 걸리니 마찰력 F를 계산하게 되고, 그게 최대 정지 마찰력이랑 비교해서 당연히 최대를 마찰 잡게 되면 내가 가정한 게 올바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F가 우리가 말한 마찰력이 최대 정지 크게 되면 어떻게?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또 해볼 겁니다. 자, 지금 똑같은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표면 1의 미끄럼의 임박을 일단 가정해 볼게요. 가정하게 되면 우리가 W 아까 블록 A는 100N이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이때 수직 한계가 100N, 그리고 이때에 그렇죠? 마찰력은 반대로 이렇게 F 작용하고 F max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계산했을 때 외력은 이때 P가 작용할 건데, 우리가 위에 계산한 값을 여기 살짝 컨딩을 해보면 20N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었죠. 그래서 이때의 최대 마찰력은 20N이 될 것이고요. 이때 외력은 20N이라고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붙어 있죠. 그렇죠? 얘가 두 개 붙어 있는 거니까 더하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죠. 우리 아까 쿨롱의 법칙 얘기했죠. 여기 쿨롱의 법칙 보게 되면 우리가 붙어 있는 면 띄게 되면 어떻게? 위아래 생기고 양옆으로 생기죠. 왜? 더하면 틱틱틱틱 다 0 돼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가 지금 A 블록이 그쵸? A 블록이 100N 그쵸? 100N 밀어내서 여기 수직한 100N 생기고 마찰력이 220N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되고 있냐? 얘가 합쳐지기 위해서 이렇게 100N 작용하는 거 같네요. 그렇죠? 얘 이렇게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마찰력은 왼쪽으로 20N 작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 마찰력 반대로 F 맥스 이렇게 돼야 되고 얘가 20N 이렇게 될 겁니다. 왜? 일면에서 미끄럼의 임박함이 가정됐다는 말은 그쵸? 미끄럼이 임박하다는 거는 아직은 평형을 극적으로 이루고 있는 거죠.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력 다 더하면 0이 되는 거. 무슨 말이냐? 얘랑 이렇게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당연히 얘 블록 B에 200N 이렇게 작용할 것이고요. 그쵸? 무게. 그러면 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수직 항력은 300N 작용할 것이고, 이때에 우리가 말하는 뭔가 또 표면 2에 대한 F가 작용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F는 얼마죠? 지금 보면 얘랑 같아야 되죠. 그래서 20N 이렇게 작용해야 되죠. 따라서 우리가 표면 2에 작용하는 마찰력 F가 20N입니다. 그러면 원래 표면 2의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얼마죠? F 맥스 표면 2는 그쵸? 뮤 KN인데 그쵸? 뮤 K가 어디 여기 뮤 SN이죠. 여기 좀 오타가 수정이 안 됐는데 그쵸? 뮤 SN인데 그쵸? USN이니까 0.1에 300N이겠죠? 그럼 뭐야 얘 30N이죠. 위에서 계산한 것처럼. 그럼 얘는 표면 1에 작용한 F가 최대한을 맞춤보다 크나요? 작죠? 맞나요? 틀리나요? 오케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가정한 게 맞다? 표면 1의 미끄럼이 임박한 가정이 맞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반대로 표면 2의 미끄럼이 임박한 것을 가정해 봅시다. 표면 2에 임박한 것을. 그럼 표면 2에 임박한 것을 가정할 때 이렇게 좀 띄어낼게요. 띄어내게 되면 우리가 위에서부터 바라보게 되면 일단 여기를 좀 봐볼까요? 여기는 우리가 무게가 100N 걸려있고 그렇죠? 마찰력을 생각하지 말고 100N 걸려있고 이렇게 수직하게 100N이 가있는 거는 발음이 없죠. 마찰력이랑 관계없는 내용이죠. 그러면 당연히 위에서 수직하게 100N이 누르고 있을 것이고 여기는 200N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면에 대한 수직항력은 어떻게 300N. 요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표면 2의 미끄럼이 임박함을 가정했으니까 얘 전체는 외력이 여기 숨어져 있죠. 이렇게 숨어져 있죠. 그러면 당연히 마찰력은 어디로 작용해? 이렇게 작용하겠죠. F. 그럼 F max는 얼마? 아까 위에서 계산했죠. 30. 최대 정지 마찰을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그러면 얘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 면에서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하나요? 그렇죠? 아니죠. 어떻게? 요렇게 30N 작용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30N. 그럼 이 30N 어디에 작용하냐? 요게 작용하는 30N 아니고 그렇죠? 왜? 하나하나 평형이니까 그렇죠? 예. 띡띡띡띡 맞죠? 그리고 나서 P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 표면 1에서 그렇죠? 표면 1에
마찰력은 얼마야? 30N입니다. 언제? 이의 미끄럼이 가정되면. 근데 표면이래.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얼마? 쓱 올라오는 거죠. 20N 맞나요? 20N. 그렇기 때문에 20N, 내가 가정한 이 표면일의 마찰력이 지금 뭐 표면 1의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큽니다. 그럼 가정이 어떻게 위배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제 풀 때 이의 미끄럼이 가정을 틀렸으면 어떻게 반대로 풀어야 되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번 풀이가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길고, 그렇죠? 또는 2번 풀이가 길기 때문에 다시 풀어서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게 보면 뭔가 머리를, 그쵸, 여기는 약간 지금 동영상 상상한 거죠. 내가 20m 당기게 되면 위에 먼저 당겨지고, 이제 30m 당기면 같이 당겨지 먼저 위로 당겨지, 이런 지금 동영상 풀이 뒤에 또 이제 연습 문제에서는 필요한 부분도 좀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을 좀 하시고, 그쵸, 상상을 좀 하시고 이 1번을 어떤 면을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낸 다음에 그거에 힘평에 맞게 각각 우리가 내력 나누는 거는 지금 거의 3달 동안, 그렇죠, 열심히 저희가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력 나누는 것에 딱 내력 맞춰서 계산해 보시고, 거의 힘평에 맞춰서, 그렇죠, 대신에 장점은 여기 모멘트 계산이 없죠. 그래서 계산해 보신 다음에 그게 우리가 계산된, 그렇죠, 다른 면의 최대 정지 마찰력을 가정하였을 때 그 가정하지 않은 면의 마찰력이 그 면의 최대 정지 마찰력과 크냐 작냐를 가지고 우리 가정이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그쵸, 미지수 또는 외력 또는 값이 맞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열심히 또 나가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건마찰은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쵸, 동영상 강의 내에서는 그 주요 핵심 내용만 좀 다루도록 하고요. 사실 뒤에 문제를 바라기 위해 벌써 이제 문제 보시죠. 이건 봤을 때 이게 간단하지 않죠? 뭔가 박스가 있고 보가 있고, 얘가 보면 이렇게 미끌릴 거야. 뭐 미끌리는 걸 또 문제를 풀어야겠죠. 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바가, 그쵸, 문제를 잠깐 살펴보면 균이랑 A, B의 중량은, 그쵸, 뭐 중량 이렇게 2개가 있고 A의 마찰이 없는데 뭐 정지 마찰이 0.4일 때, 그렇죠, 여기랑 여기가 0.4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미끄러운지 막 이런 문제를, 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수업을 수업 시간에 일단은 앞에 내용 좀 리뷰를 하게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겠죠. 여기 또 보도 나오죠. 보도 나오고 또 뒤에 귀여운 배경이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내용들, 그렇죠, 특히 최대 정지 마찰력,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죠. 여기 이 그래프, 그렇죠, 내가 가해진 힘이랑 최대 정지 마찰력, 그때 원점마다 변하는 요 많이 본 그림이시겠지만 요거 그림은 꼭 머릿속에 가지고 들어오시고요. 두 번째, 지금 이 예제 특히 3번 문제죠. 3번 문제 첫 번째 풀이보다는 케이스 2 문제 풀이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오셔야지 다음 시간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